탄생과 신화 2회차 나머지 부분입니다. 통제센터로 돌아온 레긴과 아델로 일행은 타티온의 미래와 여행 중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얼마간 머무른 뒤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이들의 가정은 대개 3에서 4개체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집에는 보통 2개체의 로봇이 함께 지내는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라델족은 생존을 위해 신체의 많은 부분을 개량해 왔지만 최소한의 본능적 생체 리듬은 반드시 유지하는 길을 택했으며 유성생식 기능을 유지하되 이세가 탄생 후부터 성장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생체 조작 기술을 적용시키고 변형시키는 과정을 모두 마친 후 비로소 그라델 종족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레긴의 집은 통제센터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외부와 노출된 작은 이동기구를 사용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탈것과 비행기구들이 있었지만 레긴의 경우엔 텔로라고 불리는 이 작은 소형 기구를 좋아했다. 잠시 후 도착한 그의 집은 하부의 사면체의 중간부터 꼭대기까지 비스듬한 사면이 꼭지점을 향하여 뾰족하게 마무리된 형태의 모습이었다. 레긴이 집에 도착하자 그의 아내 아젤로가 그를 맞이했고 이어 레긴의 목소리를 들은 그의 두 딸이 레긴을 반기며 달려나왔다. 두 딸은 쌍둥이로 세나와 레나였다. 아들인 메키노는 이웃별인 메르벳의 카르마로 여행 중이었다. 아젤로가 말했다. 메키논이 이틀 정도 더 머물다 온다네요. 걱정하듯 아젤로가 말했다. 그라델의 이틀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제 막 어른이 된 메키노는 늘 여행을 좋아했고 외부 행성을 혼자 여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빨리 돌아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레기는 아들의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는 듯 지금은 한창 그럴 때니까 내버려둬. 좀 있으면 메키논도 어떤 일이든 하게 될 거고 그때는 별로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러자 세나와 레나가 거의 동시에 말했다. 나도 가고 싶은데. 기다리면 너희들도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아젤로가 말했다. 너희들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엔 제발 가라고 해도 싫어할걸. 여행이 생각처럼 늘 재밌지는 않은 거야 라며 피식 웃었다. 사실 레긴도 예전에는 지금의 아델로처럼 숱한 성간 여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긋지긋 할 만도 했다. 더구나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적으로나 안전성 면에서 부족했던 점들이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레긴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자신의 직무에 더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아델로도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집이기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레긴과는 달리 중심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래서 그는 지상에서 약 10m 정도까지 상승 비행이 가능한 소형 비행체 모라테를 이용했다. 아델로의 마음이 급했다. 그의 마음이 유달리 더 들뜨는 데에는 그가 타티온으로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내가 출산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사실 이번 임무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다른 동료에게 맡기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타티온을 향하는 임무는 수십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종족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임무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공들여 훈련하고 준비한 핵심 요원 아델로를 교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집에 가까이 오자 아델로의 눈에 아내 셀리제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니 어떻게 미리 알고 나온 거지? 사실 아델로는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아델로의 생각과는 달리 셀리제는 비행기로 부서에 근무하는 오빠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델로는 아내와의 재회의 기쁨과 더불어 처음 보게 될 아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가득 찬 심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기는 1차적 생체 면역과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어질 생체 변환, 시술을 대비한 모든 과정을 마친 상태로 적당한 크기의 투명한 보호막 안에서 자고 있었다. 아델로와 셀리제는 딸의 이름을 요젤린이라고 지었다. 요젤린은 이들의 언어로 향기라는 의미를 가졌다. 아델로가 타티온을 향한 지 5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요젤린은 벌써 20개월이 넘었기에 많이 자라 있었다. 아델로가 셀리제를 보며 말했다.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겠지? 그러자 셀리제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맞아, 너무나 예쁘고 정말 신기해.
내가 나았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라며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를 처음 만든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이런 미스테리를 언젠간 밝혀낼 수 있을까? 라며 아델로가 말하자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신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수많은 신화와 종교를 만들고 그것들을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추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수준의 마찰도 많았다고 하던데? 라며 아델로의 뜬금없는 말에 답했다. 셀리제의 말처럼 현재 그라 델 종족의 직계 조상으로 여겨지는 스켈란티스계는 물론 수십억 년 전 그라델에 탄생한 최초의 지적 고등생 명체로부터 시작하여 탄생과 멸종이 거듭 반복되는 동안 남겨진 숱한 선사 문명들의 유적과 자료들을 보면 모든 문명에 걸쳐 신과 종교, 신화의 흔적들은 늘 발견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문명 발전의 단계가 시간의 흐름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80억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갖는 그라델의 주인이 최소한 10번 이상 바뀌었으며 그중 고등 문명만 3차례 이상 나타났다, 사라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 근거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라델의 현재 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유물까지도 간혹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라델의 땅에 묻혀져 있던 고등 문명의 유물들은 현재의 그라델을 잇게 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차원의 문명으로 널뛰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전은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종교, 신화 등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신념들을 빠르게 잠식해갔다. 그라델에서 신으로 여겨지던 존재는 외계 문명과 조우하면서부터 그라델 종족이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신화에 대한 관심 역시 멀어진 지 오래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 흐름과는 달리 아직도 절대적 신, 즉 진짜 창조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는 부류들도 상당수 남아있기는 했다. 이들의 생각은 외계 생명체들의 존재와 신의 존재는 별개라는 생각에서이다. 기존의 신에 대한 편협한 해석은 상대적 고등 문명을 갖춘 생명체를 신격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으며 그라델은 이미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생체 조작 기술로 수십 번의 실험 끝에 타티온에서 마침내 그 열매를 맺는 성과를 올렸기에 신에 대한 기존 종교의 해석대로라면 타티온족들에게 그라델은 당연히 신격화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너머엔 초물질적 존재인 그 무엇이 반드시 존재하며 물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생명체는 결코 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레긴과 아델로도 이런 부류에 속하기에 평소에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종종 나누고 타티온의 예를 들며 아델로에게 농담으로 유사신이라고 놀리기도 했다. 아델로가 아내와 여행과 아이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라델의 밤이 깊어갔고 둘은 잠자리에 누웠다. 덮개가 열려있던 지붕의 투명한 창을 통해 그라델의 위성 싱커와 날에 밤하늘에 매달린 보석처럼 찬란한 별빛이 아델로를 반겼다. 감사합니다. 3회차에서는 6장 문명의 진화부터 올릴 예정입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